갑자기 기침이 나지. 이제 따뜻한 커피. 네, 지난 일요일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쉬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드라가 어지간해서 이제 쉬지를 않는데 신의 뜻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드라가 쉬게 된 이유는 인드라가 한 달에 한 번쯤 쉬는데 월초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날씨가 이렇게 뭐 이렇게 비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없을 것 같, 손님 많았대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드라가 그 방송에 열중하느라고 자재를 주문해야 되는데 자재 주문을 까먹었어요. 아침에 이제 깨어나 보니까 미처 주문을 못했다는 걸 생각하고 9시 반쯤에 이제 얘기했는데, 이 생닭 같은 경우는, 치킨 같은 경우는 7시 이전에 주문해야 되거든요. 아침 7시 이전에. 그래가지고 재료가 없는 거야. 예? 지금 다 동났어요. 예. 뭐 팔 게 없어요. 팔 게. 그냥 이틀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4피네. 그리고 이제 쉬는 날에 인드라가 장모님 산소를 찾아뵙는다. 그동안 그 사이즈 페럼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 산소에 가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처남이 또 공교롭게도 다니던 그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게 무슨 처남이 무슨 민주노총 소속도 아니고, 민주노총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한 어떤 처남 같은 성향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득권 민주노총이 아닌 그러한 어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해서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해보려고 자영업자 하다 보니까 이제 메가커피를 창업하게 됐어요. 메가커피. 그래서 이제 한참 요즘 메가커피가 유행하는데, 야 이거 이제 끝물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그 천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가 나이다, 그 처남이 나이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가커피 시험을 보는 게 있대요. 커피, 메가커피, 인드라도 이제 커피 팔지만 60가지가 넘는데,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내부에서 떨어졌대. 그 연수 받는데 떨어졌대요. 하여튼 개업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성원을 보내고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친구인데 잘 되기를 바라서 장모님 산소도 찾아뵙고, 그 다음에 이제 처남 메가커피 점도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푹 쉬고 왔습니다. 이따 4피죠. 부식자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일요일날 쉬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드라 개인 사정이고요. 네. 인드라의 어떤 독특한 내부 사정으로 본다면 내면적인 사정, 그런 걸로 본다면은 미래가 어둡다. 다리따님 어서 오세요. 미래가 지금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인드라가 해석을 못 하겠는데, 인드라가 꿈을 꿨는데, 세계 인류와 세계와 인드라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43회) 억스월타임즈쇼 2022년 10월 11일 인원리 푸틴 전술핵 테러 이후 세계 경제는 성렬형, 세운형, 원희룡, 태용호, 아침한개, 추북일, 신인균, 세드릿, 캐틴, 따거, 오집으로, 체코지의 시너커 젊은 시각, 이런 제목입니다. 시너커 VOA 자유 미국의 소리 방송, 성렬형, 세운형, 원희룡, 태용호, 아침한개, 옳은소리, 국토전략, 추북일, 신인균, 젊은 시각, 김현석, 꾼맨, 캐틴 따거, 체코지 아이게스, 놀세나라, 부오나 세바, 레이진, 기묘한 밤, 오집으로, 이런 제목이고요. K스타 한국의 인공태양 운전성과의 독창성을 주목한다. 여기서 이제 행위학 방식은 두 가지 더 크게, 하나는 토카막을 이용한 방식, 한국의 방식이 현재 K스타가 전세계 최고 기술 수준이고요. 다른 방식은 그냥 현재 태양이 하는 방식인데, 그건 레이저 막 쏘는 방식은 인드라 방송한 적 있죠? 그거는 이제 군사 용이다. 그래서 이 오늘 주제인 푸틴의 그 전술핵과 관련돼 가지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텔님 어서 오세요. 루스코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고, 우리 K스타 파이팅. 인드라가 10년 전부터 K스타 주목했죠. 네.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세훈이 형 파이팅. 인드라는 근데 서울에 살면서 이 불꽃 축제에 알고 있었지만 저 불꽃 축제가 열심일 때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진짜 너무너무 바빴어요. 이게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제 이틀 동안 실수가 있었겠죠. 인드라가 요 며칠 가게일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자고 일어나 대청소를 했습니다. 며칠 가게를 쉬어야겠다 생각 중입니다. 맞아서입니다. 인드라가 말 못할 가게 사정이 있습니다. 이 어떤 인드라가 막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그래요. 인드라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정한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앞서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만큼 인드라가 그러니까 평균적 인간형에 비해서 특정 부분은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그 앞서간 만큼 다른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인드라는. 어떤 특정 부분만 굉장히 진취적이고 남들보다 한수, 두수, 세수, 네수까지 본다면 그 외 분야에서는 그 남들보다 한수, 두수, 네수를 뒤에서 보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특정 부분만 굉장히 저는
발달해서 남들보다 앞서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자들이 집 청소를 하는 이유, 열심히 하는 이유. 인드라가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로 깔끔해요. 집 청소가 항상 손님이 오면요 언제든 맞이할 수, TV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반면 인드라 집은 약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차이인 것 같아. 인드라 생각해도. 부자들은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는 것을 어디로 볼 수 있냐면 쉬지 않고 청소를 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 작은 차이. 우리가 6.25 탈레반을 비판하는데 대체소설에서 6.25 탈레반을 비판하잖아. 그건 그거지만 중요한 건 뭐죠? 빗질하고 청소하는 거 제대로 못하는 놈이 나라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하겠냐.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전비나 박정 노면이나 이런 애들이 빗질 하나 제대로 했겠어? 못했지. 얘가 그러니까 파스트인 거야. 빗질 하나 제대로 못한 놈들이야.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명이가 빗질이나 청소 제대로 했던 놈이겠어?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6.25 탈레반이라도 비판적이지만 단 하나 빗질도 제대로 못한 놈이 어떻게 대통령 돼? 이장도 못하는 놈이 박정노민 같은 이장감도 못되는 개 쓰레기가 어떻게 대통령 될 수가 있어? 문전비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대통령 될 수가 있어? 안 그래요? 빗질도 못한 놈들이잖아. 재명이가 무슨 빗질을 제대로 한 놈이야. 안 그래? 성현은 빗질 제대로 하잖아. 그럼 된 거지. 뭘 더 따져? 준석아 빗질 좀 제대로 해. 인드라 준석이 좋아하잖아. 빗질 좀 제대로 하고. 인드라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왜냐? 인드라가 그 뭐지 그 자유주의 그 심리학 그 있어요. 거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 인드라하고 똑같아.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 심리학자 누구지 갑자기? 걔 이름이 월덴투 스키너 박사. 그 친구의 스키너 박사의 그 하고 인드라가 똑같은 성향인데 인드라 주변이 더럽거든. 청소를 안 해요. 인드라가. 우리 부모님은 하고 인드라가 우리 부모님은 부자 본능이 있는 사람인데 인드라 부자 본능이 없잖아. 그 차이야 그 차이. 인드라 생각에는. 천신누님 어서오세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 인드라 같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재명아! 준석아! 네 주변 더럽잖아. 너 같은 애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인드라 같은 놈 아니야. 그치? 포기해. 깔끔하게. 재수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될 사람이 대통령 돼야죠. 성렬하면 대통령 될 만한 제목이고. 재명아! 네가 무슨 대통령이니? 준석아! 네가 무슨 인드라 얘기하잖아. 깔끔하게 포기하고 인드라 말 들어. 준석아 정진성한테 가서 석고대죄해. 늦지 않았어. 인드라가 시한을 줬잖아. 인드라가 넉넉하게 시간 줄게. 이달 말까지. 인드라는 준석이 좋아하잖아. 준석아 네가 살려면 공천 받으려면 정진성한테 성렬한테 들려가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정진석 한테 갈려서 죄송합니다. 발정미당에서 축처 세워주니까 파시스트들이 날뛰니까 거기에 부안이동했습니다. 저도 살려고 노력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석고 대제해. 아직 기회는 있어. 너 이거 이 기회 놓치면 넌 끝이야. 나 분명히 얘기하잖아. 나 준석이 좋아한다고. 인드라는 유승민도 좋아해요. 잊지 마세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넘어가겠고요.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 호사다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뭐 좋은 일 78대 22. 좋은 일은 22야. 예를 들면 인드라가 어저께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암호화폐 몰빵했어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어. 왜 그런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나 장모님 산소 갔다 오면 장모님 기운 받아가지고 대가에서 2천만원을 몰빵했어요. 원래 인드라는 한 번도 2천만원 전부 다 몰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 아무 생각 없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몰빵한 거야.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인드라는 소심한 인간이어가지고 잠을 안 잤어요. 지금 여태까지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48시간 동안 지금 잠을 안 잔 상태예요. 다 투자한 다음에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항상 투자할 때는 하루빨리 투자하나. 딱 하루만 늦어도 되는데. 아니다 다르니까 인드라 투자했잖아. 폭락하지. 근데 이제 신께서 그러신 것 같아. 2천만원이잖아. 2천만원. 그러니까 5% 이상의 마이너스를 주지 않으시는 어떤 고마움을 가지시는 것 같아. 인드라 2천만원이면 5%가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딱 인드라가 2천만원 딱 투자할 건 1000만원 투자할 건 딱 10% 5% 그 시한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5%까지는 너에게 실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00만원. 하루아침에 이제 마이너스 50만원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묻어두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의 뜻이구나. 그래서 인드라가 너무 이렇게 매매창 보고 안 좋잖냐. 그 시간 매매창 볼 시간에 조금 더 어떤 뉴스에 좀 더 신경 써라.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요.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몰빵하고 잊어라. 한 3년 뒤쯤에는 좋은 결과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죠. 3년 그러나 이제 푸틴이 핵폭탄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보다 더 짧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갈부터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소박사 한글날 연휴 태풍 소용돌이 한랭화, 그 다음에 뉴턴의 계산법으로 밝혀진 지구종말, 그래서 뭐 뉴턴의 얘기 2160.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이 계산법은 2160은 상수니까 거기에 시작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800년이 아니라 762년 하면 올해 지구 멸망이 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뉴턴이 왜 하필 샤를마뉴의 어떤 집권 때 이런 것
기점 800년을 잡았나? 저는 제 생각에는 뉴턴이 당대 어떤 이렇게 연구할 때는 주변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은둔하면서 했던 시기였고, 또한 저 시기가 어떤 때냐면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천년왕국의 시절이었거든요. 천년왕국 음모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밀턴의 신라권 뭐 이런 소설이 나오는 게 그 영향이 프리메슨 영향. 이지만 이 프리메슨도 결국은 천년왕국 음모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새천년은 지구 종말이 어떻게 인류 종말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당시에 이슈였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그럼 시작점은, 그러니까 1260년은 상수인데 그럼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예를 들면 뭐 로마에서 그레고리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던 시점을 잡으면 대략적으로 1500년. 그 당시에 1500년에서 1600년 600년 사이에는 지구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예요. 거기서 왜 갑자기 데카르트나 뭐 이런 철학자들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두더지처럼 등장하나? 천년왕국설의 영향을 받았고, 천년왕국설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인류 멸망설에 근거를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뉴턴은 왜 이런 연구를 했겠죠? 간단하게 해서 지금 지구는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더라도 훗날에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어떤 지금 당장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는 입 닥치고 계셔라, 이런 취지에서의 연구였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올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762년에 멸망해야 되는데, 762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딱히 없는 걸 찾아보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인드라가 꿈을 꿨는데 206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근데 인드라가 206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꿈 계시예요. 받았는데 저도 납득하지 못해. 중요한 것은 206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꿈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인드라는 이거를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혹시나 해서 그 이전에 인드라는 뉴턴이 206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접한 적도 없거든요. 인드라 꿈에서 꾸고 나서 이런 인드라 이 개꿈을 어떻게 하면 바라봐야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뉴턴이 놀랍게도 206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인류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드라가 똑같이. 인드라는 여전히 인드라가 계시를 대부분은 개꿈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신에게서 계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 인드라는 신이 꿈을 통해서 206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인드라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드라가 2060년이면 95세 6세이기 때문에 인드라의 어떤 순수한 목표는 뭐죠? 그냥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록펠러 가문이 장수 가문 아닙니까? 데이비드 록펠러나 록펠러 1세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이 사는 게 인드라 목표거든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2060년까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 멸망을 지켜볼 수 있는 행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2060년에 과연 인류가 멸망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60년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꿈에서 그렇게 꿨기 때문에 뉴턴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2060년에 왜 망하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AI나 이런 어떤 핵융합이나
늘 같은 얘기죠. 예? 78대 22인 겁니다. 78이 핵융합이 아니라 78이 푸틴의 전술핵이고 반쪽 정원의 전술핵이에요. 22는 케이스타의 핵융합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인류는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여기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수했기 때문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감수하는 인류만이 자신의 시족을 뿌렸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도모하지 않은 인류는 재현 도태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네요. 하이 리스크 고위험을 인드라가 감당하냐? 못해요. 인드라는. 예? 정치 부분에서 인드라가 감당하거든요. 방송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심하고 보수적이에요. 이러면은 살아남지 못하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드네요. 부자가 부자인 것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한국 인드라식으로 표현한다면 수천억을 대출받아도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천억, 백억을 당장 전날에 손해를 보더라도 푹 잠을 잘 수 있는, 인드라 같은 경우는 10만원만 손해봐도 밤에 잠이 안 와. 뜬 눈으로 밤을 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F님, 제가 얘기했죠. 세계 최초 가설 천년주기 대감은 뉴트 인류 멸망 설. 그러니까 AI나 핵융합이나, 그래서 특히 핵융합이 이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드라는 푸틴의 핵무기 사용을 굉장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유본이 핵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푸틴의 어떤 핵 사용을 차단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드라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 이거를 좀 더 경우의 수를 딱 보면요, 이전까지만 해도 인드라는 선제 타격, 푸틴은 핵무기 사용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러시아 군부 밑에 실제로 버튼 누르는 애까지 연결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 차단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1991년에 그 소련이 공산당이 붕괴됐을 때처럼 그렇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드라는 조금 다르게 본다. 현재 푸틴의 전술핵 사용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첫 번째, 이든영이 세계 최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푸틴이 핵 전술핵을 쓸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강조했고, 또한 테네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이든영이 지난 2월달인가 1월달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이렇게 경고를 때릴 때 다들 그냥 이건 언론 플레이라고 여겼지,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확률이 낮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푸틴이 했다고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는데, 인드라 감이나 그거는 논리로 보면요, 푸틴의 핵 사용이 가능하고, 국유본이 승인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의 정통성 탓에 방관하고 있다. 네. 국익원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습니다.